자, 문제 3-3. 아래 그림의 F1하고 F2 지점에 삼성 단락 사고 시 단락 전류를 계산하고 변압기 1차 측과 2차 측의 차단기 차단 용량을 선정하시오. 이 문제가 나왔죠. 자, 문제 조건에 슬로에 대한 임피던스는 제외한다. 자, 전원 쪽에 퍼센트 임피던스는 2%고요. 자, 100M로 나와 있고 TR1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14.5%인데 용량이 45MV하고 60MV를 줬고요. 전압은 154를 투투라인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자, 변압기 2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7.5%고 2000kV이고 22,900을 380으로 다운시켰습니다. 자, 이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항상요, 일단 전체적인 고장 계산 후로를 먼저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답안지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는데 이때 이제 기기의 슬로우 임피던스는 이미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졌죠. 자, 주어졌으니까 우리 두 번째 기준 용량 대비해서 각각의 기기의 임피던스를 기준 용량 대비해서 임피던스를 전부 다 환산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 베이스 용량을 이거는 이제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100M를 잡을 수도 있고 10M를 잡을 수도 있고 1M를 잡을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선택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겠죠. 가능한 변압기 쪽에 있는 이 전체적인 계통에 있는 용량의 한계로 가지고 잡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 계산이 하나 상쇄되니까 그 다음에 임피던스 맵을 작성해야 고장점에서부터 전원쪽으로 바라봤을 때 고장점으로 흘러들어온 고장 전류를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할 수 있고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합성 임피던스를 계산해서 단락줄을 식에 넣어서 차단기 차단 용량을 선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 F1하고 F2점에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딱 문제가 좀 되는 게 첫 번째요. 특고기 때문에 이 차단기는 MV로 가야 된다는 거. 그죠? 차단기 전격 용량은, 적정 차단기 용량은 여기는 MV로 가야 되고 여기는 저압이기 때문에 카로 가야 된다. 그 이유는 데이터에서 이미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계산을 딱 하려다 보니까 여기 지금 용량이 두 개가 딱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넣어야 되느냐?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걸 딱 보시면요. 자, 이제 45MV가 있습니다. 45MV.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변압기 제작사가 원안으로 설계해놓은 원안으로 설계한 이 용량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현재 장내 정설 부하라든지 이런 게 없고 현재 이 45MV로 가지고 변압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45MV를 기준으로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T1이 14.5%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정설을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 정설이 생긴다. 그럴 때는 이게 이제 냉각 방식을 통해서 지금 이 상태는 우리 이 변압기를 ON, AN이죠. 그죠? 온안. 그러니까 이제 오일 내초도, 에어 내초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저런 매질도 자연 공기로 순환시키고, 냉각 매체도 자연 공기로 이제 순환시키는 거죠. 그죠? 이 공기로 가지고 순환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타입에서 지금 요걸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해서 14.5%고요. 만약에 정설을 해서 내가 60MV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정설을 했을 때 용량이 지금 45MV보다 60MV를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때 퍼센트 임피던스는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증가된다 이거죠. 증가. 그죠? 그러니까 증가되는데 이때요. 요 변압기 용량 비율만큼 증가되겠죠. 지금 예를 들어서 60에다가 45를 딱 계산하면 자, 60MV에다가 45MV를 지금 나누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약 13.3%, 1.33배 정도가 증가됩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제 기존에 메이커에서 만드는 용량은 45MV인데 우리가 이제 정설이라든지 부하 정설이죠. 이 부하 정설로 인해 가지고 이 변압기 용량을 60MV를 지금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60MV에 썼을 때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요거에 1.33배에 비례해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늘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14.5%에 대해서 곱하기 1.33 정도를 하면 뭐 19.33 정도인가 뭐 계산하면 나올 겁니다. 이 볼테이지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온아프죠. 자, 내부 냉각 매체는 자연적으로 순환시키고 이 라디에이터 있죠. 라디에이터 쪽에 팬을 달아가지고 공기로 가지고 지금 냉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냉각 방식을 통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용량을 45M를 60M로 쓴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계산할 때는
뭐 요게 원하니까 원하는 대로 써도 되고, 만약에 난 60MV를 계산한다 라고 하면 이 퍼센트 임피던스가 증가된 것만큼 더 넣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지금 45MV가 14.5%지 않습니까? 그럼 14.5%면 14.5%에 대해서 1.33배를 곱하면, 그죠? 60MV에 대해서는, 자, 봐보십시오. 14.5% 곱하기 1.33배를 하게 되면 19.33이 나온다, 그죠? 자, 요렇게 퍼센트 임피던스를 넣는 방법도 있고, 그죠? 요렇게 넣는 방법도 있고, 자, 당초에 우리가 주어진, 지금 현재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 45MV에 14.5% 넣을 수도 있고, 자, 60MV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9.33% 됩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계산하면 조금 더 해야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계산이 용이하겠죠. 근데 답안지에는 여러분들 이게 25점이기 때문에 요 두 개 내용을 넣어주는 게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출제자의 의도가 어떤 의도인지를 문제에서 파악을 하고 답을 써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부가정설이라든지 향후에 우리가 60MV를 쓸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강제로 이런 냉각 방식을 통했을 때는 이 임피던스가 증가된다. 왜 임피던스가 증가될까요? 용량이 증가되면 임피던스가 증가되는 건 똑같은데, 자,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변압기는 원천적으로 45MV를 우리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 도체의 R하고 X 값은 똑같다 이거죠. 그죠? R하고 X 값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피던스가 증가된다? 그러면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퍼센트 임피던스는 슬로에 전격 전류가 흘러갔을 때 R 플러스 JX잖아요. 이거에 대한 전압 강화를 전원전압 회로의 전격 전압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한 게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퍼센트 저항 강화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에 이런 또 수식이 성립될 수가 있겠죠. 1차측 전격 전압을, 자, 변압기 1차측하고 2차측을 제가 환산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저항끼리 묶습니다. 자, 2차측 권선을 1차측 환산하면 우리 이런 식을 우리가 공부했었죠. 변압기 쪽에서죠. 요렇게 이제 퍼센트 저항 강화. 그 다음에 X1 플러스 A 제곱에 X2. 자, 2차측을 1차로 이제 환산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R하고 X 값은 변하지 않죠. 요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불변인데 변화가 없는데 지금 이 전류가 지금 더 흘러가니까 이 임피던스가 증가된다 이거죠. 그래서 왜 이게 19.33이 늘어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고, 이렇게 푸나 60MV를 적용하나 45MV를 적용하나 결과값은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즉 출제자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내가 45MV를 풀겠다, 65MV를 풀겠다 이렇게 하고 푸는 게 훨씬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요 고장 계산 프로를 보시고 풀어보면, 자, 임피던스 환산을 하게 되면 100MV 기준으로 이제 풀었습니다. 100MV 기준은 우리 전원 쪽의 용량이 100MV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MV를 기준 용량으로 잡아서 하면, 자, 전원 쪽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2% 나오고요. 자, 첫 번째 변압기는 기준 용량 나누기 자기 용량 곱하기 자기 임피던스 하면 32.2가 나오죠. 물론 요거는 이제 원한 기준으로. 이 원한이라는 거는 원래 변압기 제조했을 때 45MV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기준 하에서 14.5%가 적용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32.2%가 나오고,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이 방식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100MV 기준으로 60을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는 아까 100MV 기준으로 45%를 넣어서 14.5%를 적용했죠. 이게 원안이죠. 그죠? 원안대로 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설했다. 정설요. 정설해서 60MV를 사용한다고 보면, 용량이 지금 45가 아니고 60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죠? 아까 19.33이죠. 즉, 다시 말해, 요 19.33이 14.5% 곱하기 1.33배였단 말이죠. 그죠? 33배.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도 이 값 역시가 어떻게 되냐면 32.2%가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푸나 결과식은 똑같다. 퍼센트 ZT1의 값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하고 문제 풀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TR2 쪽에는 이 용량이 하나니까 바로 이제 기준 용량, 자기 임피던스. 자기 용량이 2000kV에 있죠. 2000kV는 2MV니까 100 나누기 2에다가 자기 임피던스를 하면 37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임피던스 맵을 그려보면 전원 쪽에 2%, 자, TR1 32.2%,
TR2 쪽에 375%. 우리가 고장점이 F1점에서 물었고 F2점에 물었죠. 그래서 F1점에서 전원단 쪽으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는 ZS 플러스 ZT1이죠. 요거 두 개를 더한 값이고요. F2점에서 전원단 쪽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죠? 전원단 쪽으로 바라보니까 전원단 쪽에서 고장단 쪽으로 전류가 흘러들어오는 건 이 전류죠. 그러니까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퍼센트 ZS에다가 퍼센트 ZT1에다가 퍼센트 ZT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요 두 개만 임피던스를 합성하면 되고 F2점에서는 세 개의 임피던스를 직렬로 합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합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돼서 F1점에서의 전원단 쪽으로 바라본 전체 임피던스는 2에다가 32.2%니까 34.2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F2점에서의 합성 임피던스는 ZS, ZT1, ZT2 이걸 계산하면 409.2가 나오죠. 자, 그러면 합성 임피던스가 다 구해졌으니까 단락전류 식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F1점에서 삼상 단락전류를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요. 자,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 자, F1점에서 34.2죠. 나누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나오죠. 자, 우리가 기준 용량을 얼마로 잡았냐면 100M볼이 잡았다. 100M볼로. 아시겠죠? 100M볼 잡았으니까 이때 항상 헷갈리면 안 됩니다. 100M볼을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기 고장점의 전압이, 고장점의 아까 전압이 22,900이었죠. 그래서 고장점의 전압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기준 용량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 7,367.78A, 약 한 7,367A 정도 나오겠죠. F2점의 삼상 단락줄을 계산해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의 전격 전류. 그래서 100 나누기 아까 임피던스가, 합성 임피던스가 409.2인가 나왔죠. 이걸 집어넣고 계산하면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역시 기준 용량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준 용량을 잡은 값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기준 용량. 기준 용량을 이렇게 대입하고 그때 똑같은 방법으로 고장점 전압이죠. 우리가 대입을 시켜주면 이렇게 계산하면 37.12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제 차단기의 적정 용량 선정 시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특고 쪽에는 반드시 MV로 표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면 F1점에서는 2만 개통에서의 특고압 차단기 차단 용량이니까 이때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삼상 단락줄이죠. 자, 루트 3 곱하고 22,000, 전격 전압이니까 자, 봐보십시오. 여기 이제 22,900에다가 1.2 곱하기 1.1을 나눴죠. 요게 이제 최고 전압이죠. 최대 전압. 전격 전압 최고 전압입니다. 요거를 곱하면 우리가 보통 뭐 한 25.8, 25 정도 킬로볼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25.8을 집어넣으면 요 계산 방법은 ITRIPL 계산 방법입니다. ITRIPL. 그죠? 우리가 한전에서는 미국 기준을 받아들여가지고 5개 변전소 같은 데는 전부 다 25.8kV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전격 전압을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격 전압을 24kV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 기준이냐면 IC 기준이고요. 이거는 유럽에서 적용해요. 유럽에서. 요거는 아까 내가 미국에서 적용하는 방법이었죠. 보통 이거는 이제 5개, 그죠? 5개의 변전소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적용하는 거고, 유럽에서 적용하는 요 방식들은 보통 옥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전압을 24kV로 정할까, 25kV를 정할까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 이 지금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이 공간이, 이 장소가 옥내냐, 옥내냐.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이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나는 이거 5개에 있다고 보고 5개에 설치된 우리가 이 시스템이다 보고 이 전격 전압을 이런 식으로 선정했다라고 하고 요 값을 집어넣어 주면 훨씬 더 채점자한테 좋은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자, 전격 전압을 곱하고 삼상 단락줄 앞에서 구했던 값 7367을 곱하게 되면 요 정도의 MV가 나옵니다. 318.79 MV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이커에서 나오는 표준 용량은 전부 다 520 MV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표준 품 520 MV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F1점 특고압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F2점 저압 쪽이죠. 저압 쪽은
고장 전류가 아까 37.87A가 나왔죠. 30.87K. 근데 이때 이 값을 시험장에서, 그죠? 이 값을 어떻게 적용을 하려면 어떤 차단기를 써야 되고, 어떤 메이커를 써야 되고, 또 차단기 종류가 어떤 차단기냐. 이 차단기 메이커에 이게 뭐 수솔이냐, 메타솔이냐, 그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차단기 종류가 틀리죠. 메타, 뭐, 솔,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수솔, 메타 수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차단기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격 전류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 전격 전압, 이 전압을 고려해서 이 차단 용량을 정하기가 우리가 지금 메이커의 카탈로그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럴 때는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이 고장 전류 이상의 차단기 메이커의 카탈로그를 참고한 전격 차단 용량을 선정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차단 용량을 넘는 거죠. 이 차단 용량 이상의 이런 메이커의 카탈로그를 참조한 이 차단 용량. 그때는 아까 당연히, 그죠? 이 전격 전압하고 그 다음에 전압, 그죠? 전격 전압. 요거를 고려해야 되겠죠. 요거를 보고 이 차단기 카탈로그를 보고 차단 용량을 선정한다.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아시겠죠?